13주차 1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TQM이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이제 6시그마에 대한 건데, 6시그마는 사실 이제 TQM에 이어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품질 쪽에서 이게 보면은 새로운 개념이나 철학이 탄생을 하게 되면 기존의 것이 이제 누적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이 이제 더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6시그마가 이제 TQM 뒤에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 6시그마에 이제 TQM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TQM은 이제 종합적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그 기법이나 개념들이 6시그마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지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그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나중에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TQM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QM은 이게 이제 TQM이란 용어가 나오게 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그 개념 자체는 이게 이제 확대가 되어 왔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발전이 있으니까요. 품질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게 비록 TQM이 오래전에 이제 나온 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지금도 계속 이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보면 되고, 개념, 기법, 철학, 뭐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뭐 경영 철학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들이 품질 관련된 것들이 다 누적된 거다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뭐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분석 도구, 품질과 관련된 도구 이런 거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제 품질과 관련된 문화적인 태도 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QM과 관련해서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생각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확대시켜서 경영 철학 이런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속적인 개선에 모든 종업원이 참여하는 고객 중심의 조직을 위한 경영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폭이 넓죠. 물론 이제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용어는 우리가 이미 봤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참여한다는 의미도 이미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고객 중심. 이거는 뭐, 우리가 그 ISO 9001이나 아니면 말콤 볼드리지 품질상 기준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경영 철학, 경영 시스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단순히 품질을 개선한 기법이 아니라 고객 만족 향상을 통한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철학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는 것도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TQM은 기업의 모든 자원을 고객 만족의 방향으로 집중 및 통합시키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운영 관리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략, 데이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이용하여 품질 기율을 조직의 문화와 활동에 통합시킨다. 이렇게 굉장히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업이 여기서 지금 목표를 지금 고객 만족 이런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품질이 기반이 돼야 돼요. 뭐 기업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생산 운영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품질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고요. 그 위에서 이제 우리가 운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조직의 문화에 이게 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자체의 그 품질이라는 개념이 배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TQM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럼 구체적으로 TQM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집어가지고 그냥 TQM 뭐다 이렇게 정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TQM은 이제 Total Quality Management 이거 앞자를 딴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쪽부터 보면 토탈이 의미하는 건 이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 전사적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퀄리티 의미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탁월성의 정도, 그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는 이제 관리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리 혹은 경영, 그걸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TQM이라는 게 뭐냐, 앞서도 뭐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객 만족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고객의 요구나 기대치를 상회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 지금 상회한다는 얘기가 이제 고객 감동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고객 만족 수준이 아닌 고객 감동.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고객 감동이라는 거는 이제 고객이 기대치보다 고객이 경험하는 가치가 클 때 이 고객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대치를 상회하여 만족시킨다는 게 이제 그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적 정과 계량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기업의 모든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철학 혹은 원칙. 그러니까 기업의 그 시스템, 그걸 개선하는 철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면 TQM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이제 TQM의 특성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TQM의 목적이 뭐냐? 여기 뭐 정의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목적은 고객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동시에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달성하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수익 및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위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비용 절감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생산성 향상. 수익 및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작업자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렇죠? 사실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뭐 다양한 목적을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TQM의 폭이 넓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폭이 넓다는 건 오히려 이제 구체화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또 부연해서 TQM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만큼 이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 여러 사람의 책들도 보고, 그 다음에 논문들도 보고, 그 자료들 이런 것들 이제 모아서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탁월성 얘기 나왔죠? 탁월성을 얻기 위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걸 의미한다. 그죠? TQ 아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각 기업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TQM을 변경 적용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TQM을 한다는 그 회사들 보면, 기업들 보면요, 기업마다 다 달라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산업도 다르고 굉장히 그 특성들도 다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TQM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차별화된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주 등장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테마가 뭐냐? 애초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하자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한다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잘하자. 그 얘기다. 그래서 이 의미가 담고 있는 거는 또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이미 때가 늦는다. 그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TQM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디자인, 생산, 전달 시스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조직의 모든 면을 포함하고 인적 자원, 재무, 구매 등의 모든 지원 시스템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폭이 넓고 기업 운영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단지 품질이 아닌. 그 다음 다섯 번째, 조직의 모든 직위의 사람들이 모든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 전사적으로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최고 경영자는 조직의 비전을 개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확립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TQM 특성 배울 때 보면 이제 최고 경영자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는 그 뒷부분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밍, 우리 그 PDCA 사이클, 그죠? 데이밍 사이클, 데이밍, 듀란, 크로스비, 이시카와 등의 과장들이 이뤄낸 품질 혁신의 결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과거에 그 이런 사람들이 이게 품질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법들도 그 개발해내고 그 다음에 철학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개발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개발한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집적되어서 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QM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부터 이렇게 품질 쪽에서 발전이 되어 왔는데 그것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지금 품질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나 기법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이 다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기업인들이 품질 개선을 위해 프로세스 단계를 보도록 가르친 품질 시스템이다. 뭐 이것 위에도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TQM이 뭐다 이런 거 이제 정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TQM을 하려면 그럼 기업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여기 지금 우리가 다룰 TQM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특성 자체는 어디서 이거를 가져왔냐면 미국에 보면은 품질 협회가 있어요. American Society for Quality에서 ASQ라는 그 협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시하는 게 8가지가 있습니다. 특성이 8가지가 있고 근데 그 8가지에는 빠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데서는 언급이 되는데 거기서는 언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공급자와의 파트너십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건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집어넣어서 9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TQM의 특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또 몇 가지를 얘기하는지가 다 달라요. 뭐 어떤 사람 뭐 6가지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 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그 유명한 협회인 ASQ에서 제시한 8가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IS 9001이나 아니면 뭐 말콤 볼드리지 품질상 기준에 등장하는 이런 그 파트너십 관계,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포함시켜서 총 9가지로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누이 얘기해온 고객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고객 감동의 수준까지는 이제 추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 고객 감동의 수준까지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그 고객이 기대하는 거 있죠. 그거를 상회하려는, 그거를 초과해서 제공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제 품질이라는 게 누가 평가를 하느냐? 결국은 고객이 평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암만 평가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기대치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이제 뭡니까? 고객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 이제 파악하고 그걸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중심으로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고객 요구사항 반영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품질을 고객의 관점에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 혹은 고객 감동이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외부 고객만, 소비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부 고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이걸 위해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객으로부터 피드백 정보를 수집해서 이걸 또 반영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사적으로 모든 종업원 직원의 참여입니다. T가 의미하는 게 이제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기업의 목표가 설정이 되면 모두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모두가 참여를 해서 지속적인 품질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그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권한 부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권한 부여.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작업 환경이랄지 환경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한 부여를 하고, 그리고 권한 부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책임 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직원들이.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동기부여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참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을 이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물론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측정하고 평가해가지고 보상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측정 지표 같은 거 마련할 때도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성과 그 지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뭐 교수 같으면은 예를 들면 교수들이 뭐 예를 들면 연구에 또 힘을 쏟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 교수 평가할 때, 그죠? 연구 분야의 그 점수를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연봉 같은 거 산정할 때 이용하면요, 그러면 그 교수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그 직원들이 참여하는 게 왜 그러면 효과가 있느냐?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 몇 가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참여하게 만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참여하게 만들면은 책임의식 같은 것도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이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효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판단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하는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과의 관계, 이것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사기 진작도 된다는 거죠.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는 뭐 4장에서도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프로세스 중심으로 사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하더라도 프로세스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뭐 특정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일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 활동들을 묶은 거를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프로세스 단위로 측정도 되고 아니면 뭐 개선도 일어나고 그래서 프로세스 단위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그 조직 구조와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세스 단위로 이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팀제랄지 뭐 이런 것들이 조직 구조로서 등장하게 되죠. 네 번째는 이제 통합적인 시스템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그 IS 9001이나 이제 말콤 볼드 품질사 기준에 보면 그러니까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기업들이. 그럼 그 프로세스가 모여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는 그 프로세스가 통합적이 되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따로따로 놀면 안 되죠. 이게 결합이 돼서, 그죠? 서로 잘 결합이 되고 연관이 되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는 그래서 기업의 기능들이 수평적으로 상호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미시적인 프로세스들이 모여서 더 큰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모든 프로세스들이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서 전략을 수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조직의 품질 정책, 목적, 핵심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비전, 미션, 지침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 성과는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의사소통되어야 되고 통합적인 비즈니스 시스템은 볼드리지 품질상 기준이나 혹은 ISO 9001 기준을 적용하여 구성하면 되고요. 모든 조직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좋은 품질 문화를 정착하기 전에는 제품이나 서비스 타워성을 정착하기는 불가능하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문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그 6시그마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개념들이 하나의 문화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그마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그 6시그마가 하나의 기업의 문화로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에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뭐 포스코랄지 이런 데 보면 6시그마 이런 것들이 기업 문화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화되어 있다는 거는 뭐냐면 그게 모든 것을 그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 이 제품이나 서비스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합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고객이나 종업원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기대치를 능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개선 요소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연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스템 자체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략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계획에 품질이 핵심 요소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품질이 그만큼 우선순위에서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업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비즈니스 전략 같은 거 이제 수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굳혀야 될 실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수립할 때 있어가지고 품질이 그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경쟁 전략이 있어가지고도 뭐 예를 들면 품질을 제일 우선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전략이 이제 수립이 되면 그에 따라서 모든 이제 실행 계획이 수립되겠죠.
그만큼 이제 품질을 핵심 요소로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도 그 ISO 9001 보면은 이제 그 얘기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지속적인 개선이에요. TKM에서도 이제 지속적인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TKM의 주요 동력은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에 있고,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경쟁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이해관계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도록 기업에게 분석적이고 창조적인 동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TKM의 목표는 사업과 생산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완벽성을 추구하는 거다. 그죠? 뭐 이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건 이제 끊임없이 개선을 해서 결국 목표는 뭐냐면 완벽성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개선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인한 고객 만족도의 향상으로 정의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죠? 이러한 개선을 달성하는 방법으로는 낭비 요소 제거, 오류 감축, 고객의 기대치에 부응 혹은 상회하는 것, 프로세스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프로세스 실행자의 만족도를 증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프로세스 개선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카이젠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PDCA 사이클 얘기도 했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제 주라는 사람이 이건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3단계 접근법을 얘기했어요. 이것도 역시 뭐냐면 PDCA 사이클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여기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Quality Planning, Quality Control, 그 다음 Quality Improvement, 그죠? 3단계. 결국 뭐냐면 이 3단계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속되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그죠? 개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계획 수립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리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이 또 이루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사실에 근거하는 의사결정이에요. 이게 혹자는 다른 데서는 뭐 성과 측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성과 측정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왜 경영이라는 게 일련의 의사결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객관적인 자료의 바탕을 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거를 이제 의사결정에 이용해야 된다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측정 없이는 개선도 없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개선을 위해 가지고는 측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운영을 했으면, 그죠? 무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제 그걸 실천에 옮겨 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걸 이제 목표치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제 측정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뭐가 모자란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야만 또 개선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성과 측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성과 측정의 목적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확인한다든지, 개선 대상 프로세스를 확인한다든지, 목표와 일치 여부를 판단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개인 혹은 팀이 평가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의 바탕을 둔 경영을 위해서 성과 측정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측정 대상이라는 건 뭐 고객, 직원, 생산, R&D, 공급자, 마케팅, 일반 관리 등 굉장히 뭐 다양한 대상이 있겠습니다. 성과 측정과 관련돼서 다양한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건 뒤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고치 손실함수 뭐 이런 것들도 다
뒷부분에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품질 실패 비용은 우리가 이미 한번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 관리도 같은 거 이런 것도 공정 능력 지수 이것도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시계열 그래프 이런 것들도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의사소통인데요. 혹자는 이거를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품질 경영에서 요구되는 게 뭐냐면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리더십이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뭐 민주형 리더, 뭐 카리스마형 리더, 상황적 리더십,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여기서 요구되는 게 사실은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돼요. 저 ASQ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모두가 다 참여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려면은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의지로, 그죠? 최고 경자가 강력한 의지로 TQM을 실천하겠다는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머릿속에 확고히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몇 개 두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래쪽에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강력한 리더십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일단 ASQ에서 얘기하는 걸 한번 보면요. 의사소통은 직원의 사기 유지와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뭐 의사소통 모든 게 다 의사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게 다 정보 같은 게 이제 전달도 잘 돼야 되고 그죠. 이게 양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물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것도 있지만 또 아래쪽에서는 뭡니까? 자기네들이 얻은 정보를 위쪽으로 올려보내야 또 위쪽에서 의사결정에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이제 그 강력한 리더십하고 관련된 건데요. 품질 개선 노력의 실패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최고 경영자의 참여 결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그냥 몇 개 넣으면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TQM 실행을 위해서는 품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명확한 비전, 장기적 목표 수립, 품질 정책 등을 수립해야 하고, 품질 개선 프로젝트 결정, 프로젝트 팀의 구성 및 모니터링, 보상 체제 수립, 성과 측정치 결정, 품질 실패 비용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품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고 경영층은 조직의 문화를 정의하는 조직의 핵심 가치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 가치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핵심 가치에는 고객 지향의 품질, 리더십, 지속적인 개선, 종업원 참여, 신속한 대응, 디자인 품질 및 예방, 장기적인 시각, 사실적 경영, 파트너십 개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기업에 들어가면 이제 코어 밸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그 기업에 들어가 보면 코어 밸류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기업마다.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뭔지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그러니까 모두가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그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QM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의사소통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 이제 강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TQM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뇌리에 박히도록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Q에는 이게 안 들어와 있지만 제가 이제 추가한 내용이 뭐냐면 공급자와의 파트너십이에요.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경쟁 체제에서는 기업이 단독으로
서바이브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하나의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기업과 관련된, 그죠? 뭐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경쟁자 기업의 그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 경쟁이에요. 그래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뭐 이게 높은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공급자들 역시 고객 만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뢰와 충성도에 기반을 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품질 개선,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시장 점유율 증가, 혁신 기회의 증대, 지속적인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장기적인 관계 유지인데요. 장기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자기가 이제 투자 같은 거는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뭐 신기술 도입이랄지, 뭐 신기계 도입이랄지, 신설비 도입이랄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비용 절감도 이룰 수 있고 품질 개선도 이룰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런 장기적인 관계가 구축이 안 되면 언제 그 관계가 단절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투자 같은 걸 못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파트너십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게 이제 장기적인 관계 유지, 그 다음에 신뢰 관계 구축 이런 게 중요하고요. 비전 공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장기적인 관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공급자 선정 이런 거 할 때 애초부터, 그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공급자를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당장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계약에 한 관계를 이제 구축했다가 이게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다가 이제 됐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장기적인 관계를 이제 구축하는 거죠. 그죠? 장기적인 관계 구축한다는 게 이제 계약 기간을 그만큼 이제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무슨 1년마다 이게 계약이 갱신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10년간 부품 공급을 받겠다든지 뭐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특성을 보고 기업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고객 만족, 고객 중심이다. 그러면 고객 중심을 위해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난번에 예를 한번 잠깐 들었죠? 예를 들면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 같으면은 의사마다 따로, 그죠? 그 치료 방법을 따로 선정할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루틴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죠?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할지 그 방법을 따르도록, 그죠? 그 병원에서는 이제 뭐 크리티컬 패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래서 뭐 감기다, 그럼 감기 환자다 그러면 모든 의사가 그 감기 환자 치료 그죠? 절차랄지 이런 것들 명문화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TKM을 실천하는 그런 기업이 있듯이 기업 나름대로 독특한, 그죠? 차별화된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해야 되겠죠. TQM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몇 가지 중요한 그 사건들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20년대의 과학적 관리, 테일러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 과학적 관리에 대해서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호선 연구에서 이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혹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업자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죠. 그래서 한 그룹은 작업 환경을 아주 나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작업 환경을 굉장히 좋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형광등 불빛의 그죠? 조도 같은 것도 이제 좀 달리 해가지고 해봤더니 예상은 뭐냐면 작업 환경을 좋게 하면은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 나쁜 데서 작업한 경우가 생산성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그 작업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제 거기서 알게 되었죠. 그 다음 30년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여기 개발이 되었습니다. 슈아르트는 이제 통계적 기법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법들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50년대는 이제 데이밍, 주란, 뭐 파이겐바, 크로스비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해서 품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이나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었죠. 1960년대 말에 가서 일본이 이제 CWQC라는 거를 그죠? 자기네 나름대로 이건 TQC를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 그랬죠. 그래서 보다 분명해졌죠. 그러니까 전사적이라는 의미가 보다 분명해졌다. 그 다음에 이 사실 이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시카와라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뭐 이시카와 다이어그램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굉장히 품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발한 이런 것들이 이제 TQM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물론 여기 이시카와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TQM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제 TQM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품질 경영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 그랬죠. 누적이 되면서 이게 폭도 확대되고요. 그래서 TQM의 개념 자체가 옛날하고는 지금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지금은 이제 일종의 경영 철학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